거기다 크게 한 방 노린다고 다른 사람들 돈까지 빌려서 빚까지 생겼고, 돈 빌려준 쪽에서 당장 그 돈 해결 못 해주면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근데 우리 집에 무슨 여윳돈이 있어.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모아서 코인에 투자했던 건데, 당신도 우리 집 많이 어려워진 거 알잖아. 그래서 지금 있는 집 팔고 빚 갚은 다음에 우리 집에서 들어와 살려고 하는데. 뭐? 코인 투자를 하셨다고? 빚까지 지시면서? 우리 부모님도 잘해보려다 그렇게 된 거지. 요즘 다들 코인 하잖아. 열심히 일해봤자 제자리 걸음이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어쨌든 우리 집에서 지내게 좀 해줘.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랑 쭉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어머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쓸쓸하겠어. 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또 나중엔 아기 본다고 당신 챙기는데 소홀해지겠지. 근데 우리 부모님 같이 계시면 당신을 얼마나 챙겨주겠어. 그리고 내가 임신 관련 책 보니까 3대가 같이 모여서 사는 집의 아기가 더 사회성도 좋고 발달도 빠르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거잖아.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에게도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듣자 시한부인 우리 엄마 신혼집에 3개월 동안만 모시겠다고 했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어떻게든 엄마를 신혼집에 들이지 않으려고 하더니 자기 부모님이 오갈 곳이 없어진다고 하자 염치도 없게 신혼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아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부탁을 해오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오니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빌면서 부탁해도 모자랄 마당에 갖가지 이유를 붙이며 처가 식구들과 합가하는 게 저에게 득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아내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졌죠. 또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당장 내일 고소를 당하는 것도 아닐 텐데 모친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날 그런 뻔뻔한 부탁을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고 아내와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파혼은 엄마 장례를 마친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처가 식구가 제 집에 머무는 부탁만 거절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처가 식구들이 아내 말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위에 없었던 처가 식구였는데 아내가 말을 꺼내고 얼마 되지 않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 주변에 몰려와 있었죠. 장서방, 우리가 많이 모자라겠지만 이제부터 자네 부모님이 돼주겠네. 처음 사돈께서 시한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사돈 걱정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보다 어떻게 하면 자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을까 생각했었어. 그리고 사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 듣곤 자네를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그 마음이 더 강해졌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자네 집으로 들어가 같이 지내게 되면 자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자네나 현경이나 다 큰 성인이지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부모의 존재는 필요한 법이거든. 우리가 그런 버팀목이 돼주겠네. 우리 앞으로 정말 서로 위로받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한 가족으로서 잘 지내보자고.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나 처가 식구들이나 아주 똘똘 뭉쳐서 저를 기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위해주는 장인의 말을 제가 왜 삐딱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말들 모두 제 집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이빨린 소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장인 말로는 저희 엄마 시한부 소식에 저희 엄마의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이 있어서 확실했죠. 제가 보고 듣게 된 그 내용들 중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선 처가 식구들은 아픈 저희 엄마 문병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통해 쾌유를 기원하는 짧은 손편지와 과일 선물 바구니를 전달해주긴 했는데 성의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문병을 안 찾아온 거야. 뭐 아픈 사람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겠는데 직접 입으로 우리 모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을 뱉은 적이 있었죠. 한 번은 제가 속옷과 네일을 챙겨오려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제 집에 찾아와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는지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있었죠. 집안에 풍기는 냄새를 맡아보니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는 듯 했습니다. 뭐 그거야 이해 못할 일이 아니었어요. 뭐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평범한 일상까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들려오는 장인의 말이 문제가 됐죠. 이야, 이렇게 우리 가족 모두 이 좋은 집에서 고기 먹으니까 참 좋다. 안 그러냐? 맘 같아선 이 집에 평생 살고 싶네. 이런 말 하면 될까 모르겠다만 아니 너희 시어머니 한 10년은 아프면 좋겠다. 아니 그럼 장서방 맨날 거기 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린 매일 이렇게 파티 열고. 아유 여보, 그렇게 오래 아프면 장서방이 거기에 가서 있겠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짧고 굵게 또 여러 번 아파야 장서방이 그 집에 매달리죠. 그런데 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아쉽네 아쉬워. 아이 거참 당신도 아이 기분 좋게 있었는데 초를 치기는. 아이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나? 아이 남는 방도 있는데. 현경아, 그거 어떻게 안 되겠어?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게 내 맘대로 되나? 이 집도 그 이명인데. 그리고 개미만한 집이라고 하지만 아빠 엄마 집이 있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 이 집에 데리고 와. 그냥 지금 한다는 투자나 열심히 잘해봐. 가족끼리 나누는 시시껄렁한 농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당사자가 앞에 없는 농담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인과 장모라는 사람들이 아픈 저희 엄마를 입에 담으며 시시덕거리고 있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아픈 엄마가 계신 집으로 빨리 돌아가 봐야 했고 없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고 하니 못 들은 척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소리를 크게 내며 제가 왔다는 걸 알리고 집으로 들어온 척 했죠. 그날 이후로는 처가 식구들을 마주치지 않아 저와 엄마를 얼마나 더 입에 올렸는진 모르지만 제가 짐을 챙기려 집에 갈 때면 종종 볼 수 있었던 여러 병의 술병과 남은 음식들의 흔적으로 인해 꽤 자주 제 집에서 아내 가족들이 즐거운 모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거나 아픈 저희 엄마를 신경 썼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겠죠. 정말 신경을 썼다면 저희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피부로 느끼게 해준 행동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행동을 몇 번 했었지만 그건 제 아내로서 눈치가 보여서 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아내나 처가 식구들이나 정말 괘씸하다고 생각돼 겨우 내 집에 발들이지 말라는 말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하고 싶었죠. 제게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번뜩하고 떠올랐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더 알아봐야 했지만 법적 문제만 없다면 아내와 파혼하는 동시에 처가 식구들에게도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우선은 아내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처가 식구들이 제 집에 들어와 지내도 된다고 말했죠. 제 허락을 받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장례식장인 걸 잊어버렸는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모친 장례를 잘 치른 뒤 저는 마음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계획을 준비해야 하기도 했고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웬만하면 타이밍을 잘 맞춰 장인 장모가 집을 팔고 들어오는 순간 제 계획을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장인 장모가 또 아내가 설레고 기뻐하는 표정에서 충격을 받고 낙담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해서 계획이 실행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됐죠. 그러다 하늘도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벌을 내려주고 싶었는지 정확한 타이밍에 제 계획을 거들어줄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 계획은 이러했어요. 장인 장모가 집을 팔고 남은 돈 모두로 빚을 갚은 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제 집을 팔았다며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강제 퇴거를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장인 장모는 빚을 갚는다고 집을 팔아 남은 돈이 없는 상태겠고, 아내는 평소 해픈 씀씀이로 여윳돈이 많지 않을 테니 당장 세 식구가 지낼 만한 집을 구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법적인 부부 사이도 아니라서 집을 못 나가겠다며 버틴다고 버텨봤자 제게 돌아오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문제될 건 사실혼 관계였는데 그것도 아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정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시한부 시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제가 엄마를 돌보게 했다고 집을 나간 행동이 별거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이 점이 혼인 전 암묵적 파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었죠. 거기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아픈 저희 엄마에게 또 간병하는 저에게 무관심했던 부분이 파혼으로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제 계획이 딱 들어맞으려면 집을 매매하겠다는 분들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매물을 내놨던 부동산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날 그 연락을 받고 곧장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또 혹시 매수하는 분이 중간에 마음이 바뀔까봐 내놓은 가격보다 조금 깎아드리기까지 했죠. 어차피 그때가 코로나 시기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을 때라 그렇게 해도 제게 손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파트 계약 날짜를 장인 장모가 제 집으로 들어오는 바로 다음 날로 작성하고 전 틈틈이 제 짐을 엄마 집으로 옮겼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 부모님 지낼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착각했고요. 이후 저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장인 장모가 집으로 들어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밝았죠. 최대한 일찍 제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채 하루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인데 장인 장모는 이사하는 비용을 아끼겠다며 이사 시간을 오후로 잡았고 저녁이 돼서야 이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장인 장모는 제 환심을 사려고 했는지 어디서 한우를 사와서는 고기를 구워 먹자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산통 깨기 좋은 때인 것 같아 제 계획에 대해서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통보를 했죠. 원래 이삿날은 중국집인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고작 짜장면 탕수육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특별히 준비했네. 여기 한우와 7년 된 인삼주네. 오늘 몸보신도 하면서 앞으로 함께할 우리 가족의 행복을 기원해보자고. 전 괜찮습니다. 내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두 분도 내일 바쁘실 텐데 고기랑 술은 내일 드시죠. 지금 잠자리에 들어도 얼마 못 주무실 텐데. 그게 무슨 말인가? 내일 바쁘다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혹시 우리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도 하려고? 글쎄요.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이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이 집에 오는 사람이 우리 말고 또 있어?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일 누가 오는데? 당연히 이 집 구매하신 분들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당신도 어서 자. 내일 아침부터 당신 부모님 데리고 몸 늙고 찾으려면 고생 좀 할 텐데. 뭐?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장서방, 지금 뭐 하는 건가? 우리 오기 전에 술이라도 한 잔 걸쳤어? 장인 장모가 새빵살이 한다고 우습게 보여서 장난치는 건가? 장난이요?
전 진지하게 두 분 걱정하는 겁니다. 진짜 내일 이 집에 다른 분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여기 있는 짐들 그대로 빼세요. 저 이 집 정말로 팔았거든요. 뭐? 집을 팔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왜 안 됩니까? 이 집 저희 엄마가 사주신 제 집인데 제 집을 제가 팔겠다는데 뭐가 말이 안 돼요? 당신 왜 이래?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래? 아니면 다른 깜짝 이벤트라도 있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면 말 조심 좀 해. 말 조심은 너랑 너희 부모가 해야지. 너희 가족끼리 뒤에서 우리 엄마와 나 농담 따먹기로 입에 올리는 건 기억 못해? 그리고 당신이 아픈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반대까지 했는데 너네 부모는 내 집에 들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헤어지고 싶냐고 했지? 나 너랑 파혼할 거야. 이제 여기에 내 짐들 얼마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들 가지고 내가 나가면 나랑 너는 이제 남남이라고. 이제 내가 무슨 말하는지 좀 알겠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저에게 이건 혼인빙자 사기라면서 파혼은 있을 수도 없다고 했죠. 당신 나랑 파혼하겠다고? 우리가 식만 올리면 되는 상황에 몇 개월이지만 같이 살기까지 했는데 파혼이 될 것 같아? 당신 나랑 헤어지려면 이혼 소송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겠어? 당신 화났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당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당신만 더 힘들어진다고. 우리가 혼인빙자로 고소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응? 장서방, 자네가 어떤 말을 듣고 이러는지 현경이 마음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들 모두 오해야. 우린 진심으로 자네를 걱정했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랑 진흙탕 싸움한다고 자네에게 좋을 게 뭐가 있나? 설령 파혼한다고 쳐도 현경이 말처럼 우리가 혼인빙자라고 하면 자네만 손해인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한다 이러면 자네만 힘들지. 게다가 자네 모친 잃고 힘든 상황 아닌가? 이럴 땐 가족이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그러니 일방적으로 화만 내지 말고 우리 천천히 대화 나누면서 오해를 풀자고. 오해? 혼인빙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네.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지금까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몇 갠데.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아픈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반대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헤어질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아. 그때 이미 난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다만 엄마와 보내야 하는 1분 1초가 귀해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혼인빙자든 사기죄든 신고하려면 신고해. 이 결혼한다고 당신들이 손해봤던 게 뭐가 있어. 손해는 나랑 우리 엄마가 봤지. 그러니까 청구하라고. 소송이든 뭐든. 나도 알아볼 거 알아보고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런 말 하는 거니까. 당신 그럼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꾸몄다는 거야?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구나. 내가 당신을 잘못 봤어. 누가 할 소리. 나야말로 눈이 멀어서 꽃뱀 집안에 물려갈 뻔했다고 알아? 이제 이 의미 없는 대화 그만하고 서로 갈 길 가자. 당신들도 내일 아침 일찍이 집 내놓고 집 찾으러 다니려면 바쁠 테니까 발 닦고 잠이나 자. 나도 여기서 마지막 일만 보고 짐 가지고 가서 잘 거야.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그제야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뻣뻣한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바꿔 제게 용서를 구해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할 일을 했죠. 그 집에 들인 신혼 가구들을 중고거래 앱으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저희 집을 찾아오는 구매자분들을 만나 집안에 있던 가구 하나하나를 옮겼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장인 장모라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렸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제게 말을 걸어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중고 거래를 마치자마자 전 미리 챙긴 짐을 가지고 저희 엄마 집으로 갔거든요. 그러자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아내와 장인 장모의 전화가 쏟아졌는데 다 무시하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으로 찾아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마저 마치게 됐죠. 이미 제 짐들은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분들과 같이 집으로 가서 집 내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떠나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매수자분께서는 제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아니, 이분들은... 그러게요. 이 사람들 뭐지? 왜 남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저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도 어제 이사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문이 열려 있었나? 어떻게 들어온 거지? 저기요, 나가세요. 여기 집 팔린 곳이에요.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정말 나랑 끝을 보려고 이래? 장서방, 자네 이러는 거 아니네.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나? 우리 보고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당신이요? 그리고 장서방이요? 저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단체로 정신병동에서 탈출했나? 다들 왜 저래? 뭐 어쨌든 이 사람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사 차량 오시기 전까지 내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경찰 출동해. 정신 차리지? 어디 뻔뻔하게 남의 집을 차지하고 있어? 당장 안 나가? 저는 제 아내와 장인 장모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은 저와 아내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난감해했어요. 하지만 그러건 말건 그 집은 이미 매수자의 집이 되어 있었으니 무단 침입이 됐고 그 자리를 더 지키고 있다간 불법 무단 점거가 될 상황이었죠. 결국 아내와 장인 장모는 그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곤 밖으로 나온 그 사람들은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장서방, 알겠네. 우리가 잘못했고 자네 뜻을 따르도록 하지. 그런데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길바닥에 내버려두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몸 하나 늘 곳은 만들어주고 내쫓아야지. 자기야, 당신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우리 수중에 진짜 돈이 얼마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장 지낼 만한 집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 너 결혼한다고 모아둔 돈은 전부 어쨌냐? 우리 엄마가 집 구해서 그 돈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것도 흥청망청 썼지? 근데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냐? 하여튼 부모나 자식이나 돈 아무렇게나 쓰고 남한테 기생해서 살려고 하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길바닥에서 저 짐들이라도 팔아. 그럼 모텔은 몰라도 여인숙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돈은 나오겠지. 나 오늘 이 짓 한다고 우리 엄마 집 정리도 다 못했거든? 그래서 바빠. 그러니까 나 간다. 우리 앞으로 절대 보지 말자. 우연이라도 마주치지도 말고. 제게 도움을 구걸하는 그 사람들을 길거리에 버려두고 저는 제 갈 길 갔습니다. 그리고 따로 파혼할 것도 없이 아주 잠깐 아내였던 그 여자와 식구들을 제 인생에서 정리할 수 있었죠. 파혼이라는 결과로 그동안 그 여자와 보냈던 시간이 무의했었다는 것과 그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데 많은 후회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도 그 후회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 그 여자와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보기 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늦은 나이 알게 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나 아닌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뒤늦게 깨닫게 된 이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더 나은 제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께 그만 걱정 끼치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옆에 계신 부모님과 또는 소중한 가족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게 추억이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닫고 후회했었거든요. 그럼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를 드리고 글을 마칠게요.